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태경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수용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우리 수용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 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 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 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 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 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용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남태경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용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수용구 안전도시국장 남태경, 안전관리과장 조일근, 교통행정과장 윤유희, 도시관리과장 배진표, 건축과장 정연희, 건설과장 김병권, 도시정보과장 조현군. 남태경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개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태경입니다. 어제 월등에 연임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경호 위원장님과 송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수별로 부수장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조일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희영 사회재난대응계장입니다. 노기섭 자연재난대응계장입니다. 남희영 기정계장입니다. 김철환 스마트관제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윤윤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혜영 교통행정계장입니다. 김반디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정혜정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미숙 교통징수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배진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정목 도시행정계장입니다. 우현욱 광고물계장입니다. 노정희 민방위계장입니다. 김수봉 수변관리계장입니다. 다음 건축과 정현민 건축과장입니다. 박선하 건축지도계장입니다. 김성민 건축계장입니다. 정경구 재개발계장입니다. 이지연 주택계장입니다. 다음 건설과 김병곤 건설과장이십니다. 정혜경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덕진 도시계획계장입니다. 홍영준 토목계장입니다. 김병수 하수계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조현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조현주 토지조사계장입니다. 최은희 지적정보계장입니다. 박문영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안전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고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시책사업,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조직과 인력은 1국 6과 2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9명에 현행 10월 31일 기준 127명입니다. 재난 관련 집중관리 지역 및 시설물은 총 8개소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CCTV는 방범용 964대, 무단투기 102대, 주차단속 133대 등 총 1,473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자원은 11,252명, 민방위 시설은 총 161개소입니다. 등록 자동차는 10만 970대이며 공영주차장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 53개소 1,30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업체로 관내 시내 전세버스 6개 업체, 마을버스 1개 업체, 법인택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택 현황은 74,187가구에 총 82,085호이며 우리구 주택 보급률은 110.55%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11,057제곱킬로미터로서 부산시의 1.42%에 해당되며 도로는 연장 156.6km, 개설 151.3km, 도로율은 23%입니다. 시적은 21,283필지 면적 10.22제곱킬로미터로 부산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작년 2월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구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식품키트와 방역물품 총 3억 9천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육학조사를 위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구청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과 음식점 등 사업장에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지원 계획을 심의 가결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재난 대비 대응을 위해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처하고자 자연재난 안전대책본부를 14회 19일 운영하였고 2021년 안전관리계획 심의,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 지진가속도 계책 서버 등
재난안전 예방시설물 교체와 재난 대응 무전기 및 수방 장비를 확보하고 재난 취약계층에서 전기장판, 선풍기 등 물품 3,7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용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하여 사고 7건에 보험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풍수해보험 가입 그리고 주민자율방재단 예방활동 추진 등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난 없는 수용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점검, 환경자원 실증 등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수용 우수저리시설 운영, 밀락 1지구 망미지구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된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야간 시간대 구민안전을 확보하고 밀락초등학교 앞 6교 승강기를 교체하여 통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남천동에서 수변공원 구간에 수영 스마트시티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수영 나들길에서 비콘그라운드 구간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 수영 초등학교 인근에 CCTV를 설치하였고 부산시와 구의 방범 CCTV를 확대 개선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처리 장치 등 확충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주민 맞춤형 주차 정책을 마련하고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충 정비 사업을 포항골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 과생로 공영 주차장 타워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거지 전용 주차장 공유 주차 사업을 전면 시행하여 주차 문제로 겪는 구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 표지판과 중앙 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정비하였고 횡단보도 투광기, 바닥형 보행 신호 등 버스 승객 대기 시설 쿨링코어를 설치하고 배상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여 사람이 우선하는 생활밀착형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주차 문화 정립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확보하고자 간선로 주정차 중점 단속, 주정차 CCTV 등 장비 신설 및 이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정을 시행하였으며 무단방치 자동차 및 유리차를 정비하여 자동차 관련 업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활동과 천하백 채권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 개선 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관리 분야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365일 신고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세입을 확보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및 교체, 그리고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단속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본교육과 1차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 이수율 88.23%를 달성하였고 현재 2차 보충 교육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였고 민방위 시설을 확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에는 안심코를 운영하고 야간 시간 때 음주와 취식을 제한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늘막 도색공사 등 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 건축 분야입니다. 유한 건축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한 건축물 단속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다음 8페이지 임대등록 물건 자동말소 그리고 등록 임대 관련 민원 처리, 건축물 인허가 추진, 각종 위원회 운영, 건축물 및 공사 현장 관리 점검 등 건축 행정 처리에서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정비구역과 조합 설립 변경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리된 감독을 철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을 추진하여 명품 주거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건설 분야입니다. 합리적인 손실 보상으로 장기 및 집행 도시 계획을 정비하였고
건설업 관련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여 건설업 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상률을 부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사업장 등 온천시설 이용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 16건, 재예방 및 복구사업 16건, 신수연안 정비사업 1건의 주요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 토지 정보 분야입니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2.73% 상승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과 실거래 업무를 추진하고 실명제를 강화하였으며 수영 2에서 4지구 647필지 13만 2천 제곱미터에 대해 경계결정 등의 지적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토지민원 및 이동지 처리, 지적 청량 성과검사, 청량 기준점 표지 관리 등 지적 행정을 추진하고 우리 학교 자율형 건물 번호판 디자인 공모 계획을 개최하여 도로명 주소, 조례 전부를 개정한 바 있고 도로 비판 및 주요 정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 주소 정책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사람 중심의 안전한 도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6개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한 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안전한 수영 구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재난 단계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철저히 운영하고 위드 코로나 방역 관리를 위해 재택치료자 및 자가 격리자 전담반을 편성하여 식품키트, 재택치료키트,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자원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관리하고 재난대비 체크리스트, 재난예방용 시설 장비, 재난관리기금의 철저한 운영을 통해 재난대비 대응 능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 방지 시설 차수판에 대한 설치 지원과 밀락 1, 망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구역 추진 사업을 연차별로 공공시설물 내전 보강을 하고 집중호우 시 수영 우수 전시설에 대한 적극 가담을 통해 재난 없는 수영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단가 계약을 통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고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 정비, 광안하수 펌프장 등의 기존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도로 조명, 기존설비 안전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노후 카메라 교체, 영상 처리 장치 증설, 광 케이블 선로를 정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 다음 과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행복수영실현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그린사업 확대, 과정로 공용주차 타워 조성과 밀락 및 입지 공용주차장 입체화를 통해 맞춤형 주차장 조성과 맞춤형 주차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버스 승객 대기시설 시설사업, 어린이 VR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버스 정류자 등 교통안전 취약시설, 이면도로 혼잡 구간, 취약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화물 운송 업체와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 행위를 사전 방지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번호판 영치, 교통유발 부담금의 철저한 부과 징수로 세액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기동순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고 철저한 도로 점령료 부과 징수와 노점상과 노상 적침을 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 및 보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5개 광고물 전수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금 구비 불법 광고물 양성화, 안전점검 및 무연고 간판 정비, 불법 전단지 수급 사업 등을 사전 예방 시책으로 선진 광고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체계적인 민방위 교육의 실시, 안전취약계층 생활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고 민관군
을지 태극 연습을 통해 민방위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및 쓰레기 분리수거 배도 단속, 꽃 전시, 야외 상설 무대 공연 유치, 목재 데크 등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방역 상황이 나아진다면 어린이 워터파크를 개방하여 수변공원을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위험 건축물 예방 활동 및 지도 분석을 강화하고 등록 임대 사업자 관련 행정 업무 처리와 의무 위반자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 심의 및 인허가 시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축 행정 청렴 실현 협약을 체결하며 건축물 안전 점검 및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원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여 정비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협력하겠으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리 강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실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 자문단 운영으로 주민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속적인 도시 기반 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행복 수용 건설입니다. 신뢰받는 손실 보상을 추진하고 국공유 재산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공유 수면 사용 실태 현장 점검을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 시장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건설 법령 1:1 맞춤 교육, 전문 건설 등록 기준과 건설기계 임대차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미래도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으며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 사업과 백선너리길 도로 확보장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사람, 환경, 자연이 존경하는 공존하는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광안리 4지구 연안 정비 사업 등 선제적인 재해 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수영은 명품 친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형 토지 정보 구축으로 구민 편의 정진입니다. 정확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와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관리 만정을 위하여 공시제도의 신뢰를 강화하고 중개사업소 지도 점검, 실거래가 신고 운영, 주택임대차 신고 및 부동산 실명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2, 4지구의 지적사업 추진과 최신 청량 장비를 활용하여 고품질 공간정보 기반을 조성하고 QR코드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주민중심 스마트한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 강화와 주소정보시설 확충, 생활 밀착형 주소 정보 확대 사업을 통해 주민생활 맞춤형 주소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는 안전도시국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 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주택 상가에 차수판을 설치를 지원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거 전용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린폴 설치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따라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생활거점 전주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에 저단형 1단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안전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교실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증가하는 사회 취약계층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위기상황 대응 향상을 위해 생활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환경 친화적 녹색 건축물 조성 추진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자 건축 심의 시 옥상 녹화 시설 확충을 권고하는 등 환경 친화적 녹색 건축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관내 노후 복개 구조물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 구상사업으로 추진한 관내 복개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점검 결과에 따라 복개 구조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 365 운영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토지 소유자 의견이 법정 기한에만 제한되어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365일 언제나 의견이 제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통 그리고 공감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는 안전도시구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망미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입니다. 수영강 외 수위 상승과 저지대 완경사 지형에 의한 내수 배제 불량 및 유출 지연으로 망미동 지역의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밀락 미립지 공영주차장 입체업 조성 사업입니다. 광안리 일대의 주차장을 해석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밀락 미립지 공영주차장을 2층 3단으로 입체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남천 2구역 삼익비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 시행 인가 협의 중인 남천 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백산 허리길 도로 확보장 사업입니다. 2015년 위험도로 부족 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 공사 착공, 경계보건 측량, 기존 구조물 출고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2차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 비전가로 총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나 특별교부세 신청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수영사지구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수영동 사적공원 일원 223필지 수영 내 4구역에 대한 지적제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본부의 등록상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시자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부의 올해 주요 사업 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감염병 코로나19 대응 활동과 국민의 생활 전반 깊숙이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 그리고 도시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안전도시국 직원들에게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태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 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 검증과 개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없음으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도시국에 대한 개별 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검증 및 개별 질의 시간은 오후 3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질의 하시면 예, 개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안전관리과부터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현 위원님.
예, 부청장님 그 공약 사항 중에 교통행정과 관련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어린이 교통안전 스쿨존 확대 추진률 94%, 밀락 매립지 공영주차장 증설 추진률 30%, 수변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100% 사업 완료,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 공영주차장 신축 추진률 10%, 연결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대 추진률 90%로 수감 자료에 나타나는데 과장님 맞죠? 오성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구청장님 공약 분야가 뭐 문화관광, 복지보건, 교육보건, 교통안전경제, 생활경제 이렇게 총 5개 큰 분야 중에서 이 중 제일 이행률이 낮은 것이 교통안전 분야로 달성률이 지금 68%입니다. 그나마 이제 공약 추진률 20% 지금 돼 있는 수영역 14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가 교통 분야가 아니라 이제 복지 보건 분야에 포함되어 있어서 68%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민선 7기 부청장님 임기가 이제 약 7개월 정도 남은 듯한데 그 기반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주차장 확보 사업 달성률을 뭐 더 이상 크게 올리기는 좀 어려울 듯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밀락 매립지 공영주차장 정설이나 강안리 해수욕장 이런 공영주차장 신축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그러니까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밀락 매립지 공영주차장은 그 나름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밀락 매립지 입체화 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 투자 심사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면 2023년에 착공을 해서 그거는 이제 공약 이루지만 그거는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안리 해수욕장 이런 공영주차장은 남천 2구역 그 상위빛이 주택 재건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민선 7기 구청장 임기 내에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임기 내에 하는 것이 공약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모든 도로에서 이제 주정차가 금지되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제 우리 구에서 이제 허가했던 학교 주변 주차 공간도 이제 뭐 졸지에 이제 불법 주차가 되어서 민원이 아마 많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당장 우리 구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또 없죠.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 구청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주거지 주차장을 2개소 20억 예산을 지금 그 예산 편성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내집마당 주차장 그린 주차 사업을 연간 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구비로 더 편성할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이제 교회 등 인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그 개방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주거지 주차장에 저희들 공유 주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역시 많이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예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은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면적에 주택 수가 많이 이런 밀집진 이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꼭 진짜 이 주차장 확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체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 확보 사업 예산도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여쭤봤을 때 2019년도에 18억, 2020년도에 15억, 또 2021년도 올해죠. 올해 20억, 또 내년에 또 20억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부청장님이 제 생각에는 이제 민선 7기를 이제 시작하실 때 주차장 사업과 같이 이제 좀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임기 초기에 좀 사업을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좀 진행해 왔다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공약 달성률도 충분히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뭐 좀 지금 늦었지만 뭐 앞으로라도 좀 더 많은 관심과 사업 추진을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거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아니 아까 뭐 제가 그 개별 질의 시간 때 아까 보셨기 때문에 뭐 전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네. 이곳이 이제 수영구 밀락 본동로 19번 길 51에 위치한 그 용화역 여객이라는 시내버스 종점 일대 지금 지도입니다. 현재 이제 용화여객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83번, 83-1번, 41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근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버스 종점으로 이렇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영구 밀락동 186이라는 이제 일방 통행 도로를 통해서만 이제 종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도로 구조거든요. 저 확인이 되시죠, 과장님? 네. 저기 조금 내리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 이제 주정차 차량들이 지금 옆에 이렇게 대져 있으니까 시내 대형 버스가 지금 움직일 때 거의 뭐 종점으로 진입할 때 굉장히 좀 너무 좁아서 운전하기도 어렵고 좀 아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뭐 차량이 통행은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이곳을 보행하는 이제 주민들이 항상 이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민원이 많고 또 불편을 지금 호소하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이게 지금 세 개의 버스가 지금 번호가 있다 보니까 종점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시간대가 또 계속 지금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종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 불편도 많고 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에 대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런 좀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으시겠습니까? 그 지역은 그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구역이고 저희들이 특별히 집중 단속으로 관리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CCTV 설치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내년에 그 MBC 방송국 앞에 불법 주정차 CCTV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블럭이긴 한데 저희들이 이제 그 보조 카메라를 달 수 있는지 보조 카메라를 달게 되면 이제 CCTV 설치하는데 대당 한 4천만 원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저렴하게 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신고제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신고를 해서 그쪽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저희 그것도 홍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든지 뭐 기존에 있는 CCTV에 이제 보조 카메라를 또 검토하신다든지 뭐 주민 신고도 추진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뭐 조금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민원이 사실 좀 오래된 민원이고 장기화된 민원인데 근본적인 좀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정차 단속은 당연한 것인데 CCTV도 요즘에 보면 뭐 이곳은 불법 주정차 뭐 이렇게 안내 음성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로 뭐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을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주차 이렇게 차단봉 이렇게 좀 봉을 설치하는 물론 아까 뭐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양한 방법을 잘 고려해서 좀 조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그쪽 부분에 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이제 교통 안전이나 이런 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멋지네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영 주차장에 수영구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녀 가구인데 제가 부산시에 비패스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카드를 원래는 이제 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 주차비 감면을 받게 되는데 부산시에서 시행해오고 있는 비패스 앱을 보여줘도 원래 50%를 감면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비패스 앱에 대해서 전혀 조금 잘 인지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덕수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전도시국의 수감 자료 사전에 우리 설명 질의한 것 착실히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은 이분이 이제 직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제가 묻기 전에 내가 서관 과장님 교통과장님 그 질의의 답변 끝나고 나면 국장님 오늘 후배단한테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마지막 이 행감이 오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도록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도 그렇고 일부 이제 요청을 했던 바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잘 진행해 주셨더라고요. 버스 그 시간 안내판 설치가 올해 몇 개쯤 됐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5개 정도 된 걸로 기억나요. 예, 그거는 그 예산은 시에서 해서 예. 우리가 시로 요청하죠. 예. 예. 근데 그게 지난 2001년도에 그 업무 결과를 이야기하는 주요 업무 실적에서 보면 사실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중에서도 버스를 저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 노선이 많은 데는 어째 보면 그 시간표 안내판이 여러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이렇게 내용 다른 버스를 타고 할 수도 있고 또 노선이 겹치는 버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 노선이 하나나 두 개 있는 데는 이거 언제 올지. 근데 전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니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면 된다 이러는데 그 어르신들은 핸드폰으로 검색하기가 힘들고 하는데 이번에 몇 개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청했던 노선에도 설치가 되고 그래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숫자 그거 좀 파악해가지고 네. 저한테 좀 자료로 먼저 알려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도시국장 남태기입니다. 김덕수 의원님께서 제 발언 기회를 또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제가 그 공직생활 33년을 우리 이 수영구청에서 마치게 된 걸 또 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우리 많은 구를 제가 다녀봤습니다만 우리 수영구 의회 의원님만큼 또 이렇게 또 점잖하시고 또 박식하시고 또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동료분들께는 더없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제가 이 수영구청에 이제 공직생활을 지금 한다는 게 너무나 좀 만감이 교차하는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고 꼭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제가 또 이 수영구에 또 다시 올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들려서 위원님들 제가 좀 이런 데 인사도 좀 드리고 자주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안전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폐지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많이 힘들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에 관련돼서 먼저 지금 이게 만약에 폐지되면 수용구 내에 이제 그게 해당하는 차량들이 현황이 어떻게 대충 되나요? 그 폐지되는 주차 면수를 말씀하십니까? 연수인데요. 한 240년 정도 됩니다. 240년 정도. 네. 뭐 숫자상으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네.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에 관련돼서 지역 주민들하고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에 관련돼서 그게 제가 봤을 때 기억에 왕미동이 가장 이제 해당되는 차량 대수가 많았는데 대략 100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뭐 특히나 그 망미 초등학교 주변은 다 주택가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심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한테 100대라고 말하니까 깜짝 놀랐더라고요. 뭐 택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해는 가거든요. 지금 현재 거리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산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한 100대 나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이제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 공간이 있다면 더 주차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약 이 대책을 마련한다면은 지금 현재 그 집행부에서 개략적으로 나온 조사한 내용보다는 훨씬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 때 대책을 마련하실 때 더 준비를 좀 그 숫자에 맞추지 말고 더 넓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망미 이동에 지금 가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맞죠? 네.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주민들 반응이 어떠냐면 저희들한테 왜 우리들한테 통보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은 이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영구라든가 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과연 수영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부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말 집행부 과장님께서 내야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 잘 알지만 그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일을 잘해도 그렇게 잘못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망미 주차 타워 때문에 간담회 때도 그에 그 비슷한 사례를 충분히 체감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소통을 해서 좀 해주시면 바라고요. 이에 관련돼서 제가 마무리로 건의 하나 드린다면 지금 아까 추후 대책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고요. 다 좋고 다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는 학교 주차장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개방. 네, 개방을 해서 교육청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학교 주차장을 학교가 맞춤 뒤라든가 이렇게 좀 협의해서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은 저희들도 뭔가 개방이 되면 참 좋은데 학교하고 협의를 한번 최근에 한바다 중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거든요.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 주차장 내에서 이제 그 접촉 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그거를 이제 학교 측에 뭔가 요구를 한다든지 CCTV를 보여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아침에 애들이 등교할 때 차를 안 빼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곤란하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강화초등학교하고 한바다 중학교 그쪽에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결과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개방해주면
불법 그러니까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크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 일일이 한번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는 저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제 관내에 있는 이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교장 선생님께서도 좀 부정적으로 네. 생각하고 계신 안전 문제라든가 네. 여러 가지 문제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더 열심히 좀 해달라고 당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하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강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스마트 보행로 조성 사업해가지고 바닥형 보행 신호등하고 노란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상당히 괜찮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해가지고 제가 스마트 도시과에서 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이들이 신호를 잘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스마트 도시과에서 광안리 해변을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신호등 네, 네, 이 알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이 어쩌면 학교 앞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 챙길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좀 잘 검토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업무 사업이나 이런 게 그 연초에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일단 뭐 구의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저희들 적정한 곳에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망미동의 망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게 보행로도 없거든요. 예. 예, 보행로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특히나 신호등 같은 경우는 더 지키기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단 망미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오승일 의원님. 네, 과장님 작년하고 또 재작년까지 2년에 걸쳐서 이제 김진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때 광안리 해변 일원의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하여서 교통 경관 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정 건의사항 처리 결과서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2019년도 처리 결과도 그렇고 2020년도 처리 결과도 보면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경관 용도 교통 등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이 지금 수감 자료에도 보면 지금 뭐 여전히 이제 뭐 날짜는 이제 다 됐는데 추진 중이라고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아니 뭐 올해가 이제 이미 다 끝나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도 힘들 듯한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고 또 어째서 이제 이게 좀 잘 추진이 안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시고 추진하실 방향인지 이렇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안리 해수욕장 도시경관 개선 토론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토론회가 잘 되려면 사실 그 주제 발표자하고 그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토론회 주제자 발표자 선정을 위해 가지고 그 국가정책위원장을 하셨던 송호상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다음에 그 성균관대 건축과의 김도연 교수님이 있습니다. 저희들 접촉을 좀 했는데 그 뭐 최근에 한참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인지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의향을 좀 하시다가 나중에 사의를 다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그걸 느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들이 필수적으로는 현지 주민 참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그 11월 9일 날 저희 그 수행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개최 내용이 부산시 초고층 건축물에 의한 도시경관 및 도시재생적 영향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행 포럼 그 내용 안에 저희들이 그 강한리 관련 부분도 일부 첨언을 해가지고 저희 그 발표자가 김종구 부산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셨고 그 결과가 그 해안 지역과 이면부에는 경관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장 금년에는 이 토론회가 개최가 힘들겠지만은 내년이라도 주제 발표자 선정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물색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코로나가 더 이상 어떤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다라는 부분은 저도 조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사실 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을 2년 연속 아예 뭐 이렇게 추진을 안 했다라는 부분은 건축가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다른 뭐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문제는 뭐 이미 KBS 방송 보도도 여러 번 나왔고 또 인터넷 매체 뭐 기사에서도 많이 나온 걸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낭개발에 대한 문제, 특히 뭐 이 방송 중의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2023년 도 정도의 이제 일일 발생되는 이제 교통량 이제 예측이 용도 변경 전에는 하루에 이제 6,400대 정도에서 이제 용도 변경 이후에는 이제 7,158대가 증가한 13,562대로 예상되거든요. 이게 심각한 이제 교통 문제가 아마 예상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지구 단위를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제한을 해서 재산권을 침해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뭐 심의기관도 있고 기구도 있으니까 이런 데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안으로 할지 좀 조정도 하고, 또 유사 지자체라든지 또 아니면 외국 뭐 해외 사례 이런 걸 또 참조해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굳이 이제 서울의 전문가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런 해안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전문가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뭐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눠가지고 강한리 해변이 또 건물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시작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 조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보원 의원입니다. 우선 그 남태경 안전도시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게 벌써 3년 차쯤에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선 그 남천 2구역 삼익 비치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뭐 우리 부산시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매머드급 재건축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이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 어떤 부분들이 있냐고 하면 이제 광남초등학교가 존재를 하고
또 남천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가 우선 그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삽입비치가 추진위원회 때부터 정개축에 대한 뭐 이전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또 행정복지센터도 그 지역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잘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어차피 그 바뀔 수밖에 없는 과장님들 바뀌시고, 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이하 뭐 거기 학부모님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체가 되면서 지금 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운대 교육지원청에 뭐 개보수 요청을 하면 그 예산에 대한 한계도 있겠지만 일단 재건축에 포함되는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전혀 개보수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에선가는 최소 공사 기간을 포함하면 4년 전후 상당히 불편함을 겪게 될 거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개축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협조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 이제 지금 거의 임박하고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추진 현황을 보면 뭐 교육환경평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협의를 하고 있다, 합의서에 난입했다, 뭐 총회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운대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본인들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보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시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많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우리 저 과장님과 그 담당 주무관님, 뭐 계장님 포함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금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환경평가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개축이나 뭐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게 그 조합 측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또 그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그 구 안에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좀 신경을 쓰십사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내년 1월경 해서 해운대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 남천 비치가 승인하기 위해서 이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심의 전제 조건이 해운대 교육지원청에서 전제 조건을 깔은 게 강남초등학교 정개축 관련해가지고 협약을 우리하고 하자. 그래야 이거 심의를 열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초등학교 정개축 관련 협약서 날인 총회를 12월 19일 날 우리 조합 측에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그 옆에서 행정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사업시 인가는 들어와 있는데 사전에 먼저 진행되어야 할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농협업체라든지 정비업체라든지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조합체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협약서는 이걸 하겠다라는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이고, 예. 또 그게 당연히 또 이제 총회가 통과돼야 그게 또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조금 해운대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영양평가위원회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인들이고 직접적인 여기에 관여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제 판단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또 관련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거나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달라. 협약서에 대한 약속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로 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그게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에 대한 부분들이 이행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고요. 이행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냥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했다라는 정도로 그치기가 쉽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 역할들을 꼭 한번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11월 29일 부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계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태경 안전도시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에 대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